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드스테이츠의 한승욱입니다. 지난번에 학습하셨던 KIP7 토큰은 배포해 보셨나요? 아직 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토큰 개발은 NFT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도 하지만 토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꼭 학습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강의까지 기본기를 학습하셨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NFT를 발행해 볼 시간입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KIP1의 문법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한 뒤 IPFS를 활용하여 실제로 NFT를 발행하고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FT의 근간이 되는 기술은 이더리움 ERC721 표준입니다. 그렇기에 ERC721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곱셈을 하기 전에 덧셈을 먼저 배우는 것처럼 NFT를 공부할 땐 먼저 ERC721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고 ERC721 표준을 활용하여 직접 개발까지 먼저 해보겠습니다. KIP17은 ERC721을 기반으로 한 클레이튼의 NFT 표준입니다. ERC721을 학습한 뒤에는 KIP17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ERC721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 중에 이더리움 개선 제한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EIP라고 했었죠. EIP721 이더리움 개선 제한의 721번째 토론에서는 각각 구분할 수 있는 토큰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많은 동의를 얻어 결과적으로 ERC721 표준으로까지 정의가 되었습니다. 이더리움 공식 문서에서는 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증서로도 알려져 있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라고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익숙한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 영어로 Non-Fungible Tokens, 즉 NFT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NFT는 바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약자입니다. 방금 우리는 NFT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NFT가 Non-Fungible 토큰이었죠. 여기서 N을 빼면 Fungible 토큰이 됩니다. 이것을 FT, 다시 말해 대체 가능한 토큰이라고 합니다. 실제였다면 굉장히 좋을 법한 달콤한 예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지갑에 10 비트코인이 있고 A라는 사람의 지갑에도 10 비트코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A의 지갑으로 5비트를 전송하고 A도 저에게 5비트를 전송했을 경우에 제 지갑의 상태는 이전과 차이가 있을까요? 제 지갑에는 10비트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제 비트를 타인에게 보내고 타인의 비트를 받는 과정을 겪었음에도 말입니다. 이 비트코인과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암호화폐들을 FT, 대체 가능한 토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암호화폐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이번에 10,000원짜리 지폐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지폐는 아까와 같이 평범한 그러한 지폐가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분이 제 이름과 함께 사랑해요 라고 친필 사인을 해주신 10,000원짜리입니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던 이 10,000원짜리와 교환한 10,000원짜리의 가치는 같을까요? 금액의 크기는 같지만 가치가 같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10,000원은 다른 10,000원과는 다르게 대체 불가능한 친필 사인이 있었으니까요. 이와 같이 토큰이지만 다른 토큰들과는 다른 고유한 데이터들을 저장해서 대체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을 NFT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NFT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NFT를 활용하면 디지털 혹은 물리적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 데이터, 개인정보, 예술작품, 게임 데이터 등등 이러한 데이터들을 NFT에 담아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토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블록체인이 이를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NFT를 활용하면 주택, 예술작품과 같은 물리적 자산, 고유한 사진 혹은 수집할 수 있는 카드와 같은 가상 공간의 수집 자산, 그리고 대출, 의무, 책임과 같은 등의 자산까지 광범위한 영역의 자산들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술품을 구매하면 해당 예술품이 진품인지 증명하는 진품 확인서를 함께 소유함으로써 자신이 해당 예술품을 진짜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그림 중 좌측은 유명한 싱어송라이터인 그레엄 내시가 자신의 대표곡 Our House의 가사를 적은 원고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우측의 사진은 이 가사 원고에 대한 진품 확인서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아트의 소유권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인 얀캣의 예시로 들어봅시다. 얀캣은 크리스토퍼 토레스라는 사람이 그린 유명한 인터넷 밈 그림 중에 하나이고 다들 아마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비록 디지털상에 그려졌더라도 이 그림 역시 원작자가 있는 하나의 미술품입니다. 얀캣은 디지털 그림이기 때문에 누구나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를 통해 소유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상에서 물리적으로 발급하는 진품 확인서를 활용한 증명은 좋은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NFT를 활용했습니다. 즉, 해당 그림의 원본에 대한 소유권을 토큰화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 민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NFT를 블록체인상에 올리는 것을 민팅이라고 합니다. 이 NFT는 옥션에 올라가서 최종가 302더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낙찰자는 이제 자신의 계정에 있는 얀캣 NFT를 통해 자신이 원본의 소유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더리움에는 이미 ERC20이라는 토큰이 있는데 왜 또 다른 토큰을 표준으로 지정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ERC20은 NFT를 추적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NFT는 각각의 자산이 동일한 토큰의 양을 가지되 고유하게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ERC721이라는 표준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ERC721 표준으로 민팅된 두 개의 서로 다른 토큰이 있습니다. 이 토큰은 Bored Ape Yacht Club,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에서 발행한 NFT 4560-1455입니다. 발행한 컨트랙트도 동일하고 표준도 동일하지만 이 두 토큰은 각자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유한 특징 때문에 각 NFT는 동일한 표준과 같은 컨트랙트에서 민팅되었음에도 서로 다른 가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더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높은 가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림에 나온 것처럼 4560은 97이더인 반면 1455는 333이더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NFT가 가지는 성질은 고유하며 서로 다른 두 NFT가 갖는 가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FT, 대체 가능한 토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빗썸이나 업비트 등과 같은 거래소에서 거래하죠. 그것처럼 NFT 역시 거래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더리움 기반 NFT 거래 플랫폼 오픈시입니다. 오픈시에서 NFT가 어떻게 거래되는지 살펴보고 NFT의 다양한 형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시에는 미술, 음악, 도메인 이름, 가상세계, 트레이딩 카드 등 다양한 형태의 NFT가 지금 이 순간에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중 NFT 영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카테고리는 미술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트 탭으로 이동하면 무수히 많은 개인 작가 또는 PFP 프로젝트들을 콜렉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콜렉션이 전부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RC721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이름과 심볼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이름이 콜렉션의 이름이 되고 이 심볼이 콜렉션의 심볼이 되는 것입니다. 오픈시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오너를 콜렉션의 오너로 자동으로 등록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오너 지갑으로 오픈시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신의 콜렉션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픈시에서는 이더리움 또는 폴리곤 기반의 콜렉션 생성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오픈시는 이더리움을 포크에 만든 클레이튼 역시 자연스럽게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버전 등의 문제로 오픈시에서 제공하는 이더리움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클레이튼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면 오픈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시입니다. OpenSea.io 이렇게 브라우저 창에 주소를 입력해서 접근할 수도 있고 구글 검색창에 OpenSea라고 검색을 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클레이튼 역시도 오픈시와 2022년 올해 6월 23일 날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튼 지갑으로도 오픈시 이용이 가능한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익스플로어, 스테이스, 리소스, 크리에이트 조금 더 옆으로 보시면 이 지갑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실 텐데요. 이거를 클릭하면 오픈시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지갑들로 이용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자마자는 바로 지금 카이카스 지갑이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여기서 Show More Options를 누르게 되면 그 다음 두 번째에 카이카스 지갑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갑 목록에서도 나름 상단에 위치한 것을 보니 오픈시 측에서도 클레이튼과의 파트너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럼 이제 카이카스 지갑을 선택해 줍니다. 이전에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런 카이카스 크롬 익스텐션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계정을 생성했다는 가정하에 시작합니다. 자, 카이카스 지갑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연결 요청이 뜨고 이제 저희는 이 서비스를 이 지갑에 연동을 하겠다, 이 요청에 대해서 허가를 하겠다 라고 여기 체크를 해주고 연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내 카이카스 지갑을 통해서 오픈시에 로그인된 상황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정보에서 프로필로 들어가서 내 지금 이름 역시도 수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팅스를 누르고 내 프로파일 이름을 이렇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 이름은 실제 띄어쓰기는 이와 같이 넣을 수가 없고 중간에 하이픈이나 언더바를 넣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작성을 하고 나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작성할 수 있고 프로필 이미지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유저 이름만 수정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업데이트가 됐다고 완료가 되고 이제 다시 프로필로 들어가 봤을 때 제 유저 이름이 코드 스테이트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NFT의 세계를 탐험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우측 상단에 익스플로어의 탭을 보면 미술, 음악, 스포츠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NFT들이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NFT들을 찾아서 구경하고 구매하고 또는 직접 자신의 NFT를 발행해 판매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기 익스플로어 탭 자체에는 클레이튼 카테고리가 따로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파트너십인데 조금은 아쉽네요. 그럼 어떻게 클레이튼 NFT를 찾을 수 있을까요? 상단 검색창에 클레이튼 또는 클레이 등의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 클레이튼 관련한 NFT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검색창에 아무런 검색어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엔터를 치거나 특수한 다른 검색어로 검색을 한 뒤에 좌측에 보면 이와 같이 검색, 세부 설정할 수 있는 설정창이 생기는데요. 이 설정창에서 체인을 설정하는 메뉴가 있어서 여기서 클레이튼을 선택해주면 그리고 이 아무거나 입력해준 검색어는 X 표시를 해주고요. 자동으로 클레이튼 기반의 체인으로 필터링된 NFT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시를 이용하면 발행되어 판매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이더리움, 폴리곤, 클레이튼 NFT를 구매하고 입찰하고 또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픈시 간단한 실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NFT를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RC721을 사용한 최초의 플랫폼은 크립토키티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크립토키티는 옛날의 다마고치와 비슷한 게임입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을 지불하여 고양이 캐릭터를 생성하고 이 고양이들을 교배하여 새로운 고양이 캐릭터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고양이 캐릭터는 NFT로 발행되어 중복되지 않고 고유한 특성을 갖습니다. 크립토키티는 등장하자마자 굉장한 화제를 모으며 한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전체 트래픽의 20%를 차지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현재도 NFT 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NFT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중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NFT라는 것은 발행만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NFT가 어떻게 가치를 갖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ERC721 문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RC721은 총 9개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보니 balance of, transfer from, approve 등 몇 가지 함수들은 ERC20과 겹치는 것이 보이시죠? ERC721 역시 ERC20과 비슷하게 토큰을 바로 트랜스퍼하거나 approve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balance of 함수는 인자로 오너의 주소를 받아 해당 오너가 가진 NFT의 개수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ERC20에서는 특정 계정이 보유하고 있던 토큰의 개수를 반환했다면
여기에서는 NFT의 개수를 반환해 줍니다. 모든 NFT는 고유한 토큰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컨트랙트 주소와 토큰 아이디만 있으면 해당 NFT의 정보와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너 함수는 컨트랙트 내에 특정 토큰 아이디를 가진 NFT를 소유하고 있는 오너의 주소를 반환합니다. ERC20에서는 일정량의 토큰을 지정한 계정 주소에게 위임할 수 있었습니다. 일정량의 토큰을 사용하도록 승인하면 승인받은 주소는 승인받은 일정량의 토큰을 자신의 주소나 제3자의 주소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죠. ERC721에서도 이러한 위임 기능이 있습니다. to 주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특정 토큰 아이디를 가진 NFT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to 주소의 계정은 승인받은 NFT를 자신의 주소로 전송하거나 혹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getApproved는 토큰 아이디를 인자로 받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해당 토큰 아이디를 가진 NFT가 누군가에게 위임되었다면 그 승인된 주소를 반환합니다. 만약 해당 NFT가 아무에게도 위임되지 않았다면 0을 반환합니다. 기존의 approve 함수는 한 번에 하나의 NFT만 다른 주소에게 위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가진 모든 NFT를 특정 다른 주소에게 맡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하나 approve 함수를 호출하여 위임하게 된다면 트랜잭션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setApproveForAll입니다. 이 함수는 해당 함수를 호출한 message.sender의 모든 NFT를 오퍼레이터에게 위임하는 함수입니다. setApproveForAll 함수를 사용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인자로 주어지는 오퍼레이터라는 주소에게 자신의 모든 NFT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오퍼레이터는 NFT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또 자기 자신에게 전송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자로 주어진 approved 값은 불린 값으로 true나 false 값을 가집니다. true인 경우에는 오퍼레이터에게 나의 모든 NFT를 승인하는 것이고, 반대로 만약 다시 승인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 값을 false로 주면 됩니다. is approved for all 함수를 사용하면 오너 주소가 오퍼레이터 주소에게 오너의 모든 NFT에 대해 위임했는지의 유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턴 값이 true이면 오너는 이전에 set approved for all 함수로 호출해서 오퍼레이터에게 모든 NFT를 위임한 것입니다. 반대로 리턴 값이 false이면 set approved for all 함수가 실행된 적이 없거나 해당 함수를 실행할 때 approved 인자를 false 형태로 호출해서 위임을 취소한 것입니다. transfer from은 토큰 아이디를 가진 NFT를 from 주소에서 to 주소로 변경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from 주소는 해당 NFT의 소유자거나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주소여야만 합니다. ERC20에서는 소유자가 토큰을 전송할 때 transfer 함수를, 위임받은 유저가 토큰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transfer from 함수를 사용했던 점을 기억하시나요? 그러나 ERC721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소유자가 토큰을 넘기거나 승인받은 계정이 토큰을 사용할 때 모두 transfer from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함수 자체는 사용이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NFT를 받을 주소가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다 안전하게 NFT 소유권을 다른 주소로 옮길 수 있을까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Safe Transfer From 함수입니다. Safe Transfer From의 특징은 NFT 소유권을 받을 주소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더리움 계정에는 EOA 계정과 CA 계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EOA는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계정이고, CA는 컨트랙트 어카운트의 약어로 컨트랙트 코드에 의해 통제되는 계정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컨트랙트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OA, 일반 유저의 계정과 마찬가지로 CA 계정도 NFT나 ERC20 토큰을 받을 수 있는데요. Safe Transfer From을 받는 주소가 CA 계정의 주소인 경우 해당 CA 계정 주소가 NFT를 받을 수 있게 구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ERC165입니다. ERC165는 특정 컨트랙트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입니다. Safe Transfer From에서는 이 ERC165를 사용해 받는 주소에 NFT 인터페이스가 구현되었는지 확인하고, 구현되어 있다면 내부적으로 트랜스퍼 함수를 실행해 NFT 소유권을 넘기게 됩니다. 반대로 NFT 인터페이스가 구현되어 있지 않다면 함수 실행을 모두 취소합니다. 앞서 본 transfer from은 받는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보내기 때문에
NFT를 받는 인터페이스가 구현되지 않는 컨트랙트 계정 CA로 NFT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해당 NFT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Transfer From보다는 Safe Transfer From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Safe Transfer From은 인자로 From, To, Token ID 이 세 개를 받는 함수와 From, To, Token ID, Data 네 가지를 받는 함수로 두 가지 방법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데이터라는 인자는 ERC16에서 받는 주소의 컨트랙트 계정이 NFT를 받을 수 있는지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따라서 인자가 3개인 Safe Transfer From을 호출하게 되면 해당 함수는 내부적으로 인자가 4개인 함수를 자동으로 호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ERC721의 주요 함수 및 문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NFT를 발행하고자 할 때 이 함수를 모두 구현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오픈 제플린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을 위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 중에서 ERC721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도 라이브러리로서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NFT를 새롭게 발행하는 것을 민팅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 민팅 기능을 라이브러리로 만든 ERC721 민터블, 그리고 NFT를 소각하는 ERC721 버너블, 그리고 NFT 트랜스퍼를 잠시 멈출 수 있는 ERC721 퍼서블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Safe Transfer From 함수 부분에 ERC165가 등장했었죠. 이 ERC165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RC165는 ERC721 스마트 컨트랙트를 생성할 때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인터페이스를 검사하고 언제 사용하는지 감지합니다. 솔리디티의 함수들은 모두 셀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셀렉터는 함수의 id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ERC165에서는 이러한 셀렉터를 사용해서 인터페이스의 구현 여부를 확인합니다. ERC165의 인터페이스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보시다시피 서포트 인터페이스 함수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함수는 true 아니면 false만 반환하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의 파라미터로 ERC721의 인터페이스 id를 입력해야만 ERC721 스마트 컨트랙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인터페이스 ERC165를 통해 ERC721에서 사용 가능한 인터페이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RP721에 작성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id는 0x로 시작하는 이와 같은 주소입니다. 인터페이스 id는 ERC721에 작성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몇 번의 암호화 과정을 거쳐서 추격하게 됩니다. 인터페이스 id는 작성된 함수를 하나의 leaf로 두고 생성된 머클 루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ERC721의 인터페이스 id가 생성되는 예시를 나타냅니다. 함수 onERC721 received는 컨트랙트 iERC721 receiver에 작성된 함수입니다. iERC721 receiver는 자신의 컨트랙트에서 safe transfer를 지원하려는 모든 컨트랙트에 대한 인터페이스입니다. NFT의 수신을 처리하는 이 컨트랙트는 safe transfer 후 수신자가 구현한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함수는 반드시 함수 셀렉터를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호출자의 트랜잭션은 되돌려집니다. 반환될 셀렉터는 ierc721.onERC721received.select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iERC721 메타데이터에 정의되어 있는 이 함수는 토큰 id를 입력받아 URI를 리턴합니다. 일반적으로 NFT에 포함될 이름, 설명, 이미지, URI, 프로퍼티스를 포함하는 JSON 파일의 형태를 저장한 URI를 입력합니다. 토큰 URI 함수는 위와 같이 퍼블릭으로 공개해 사용합니다. 실제 함수 내부에서는 전달받은 파라미터 토큰 id가 이미 존재하는지 검사를 하고 토큰 id에 해당하는 NFT가 있다면 리턴 값을 준비합니다. 함수 base URI를 실행하여 base URI가 설정되어 있는지 검사를 합니다. 설정이 확인이 되면 base URI와 토큰 id를 합친 문자열을 리턴합니다. 만약 base URI가 없다면 빈 문자열을 리턴하게 됩니다. 자, 이제 ERC721 NFT 발행을 위한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ERC20과 마찬가지로 리믹스 ID를 사용해서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컨트랙트 배포까지 해보겠습니다. 잠깐, 그런데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컨트랙트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배포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테스트넷에 배포하기 위해서라면 테스트 이더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저처럼 테스트 이더를 미리 받아 놓은 상태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못 받으셨다면 이렇게 구글 검색창에 Faucet, 이더리움, 랍스텐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여러 사이트가 나오실 텐데
그 중에 이와 같이 현재 가능한 사이트에서 자신의 지갑 주소를 입력하고 테스트 이더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미 한번 받았기 때문에 특정 시간 이후에 한 번 더 가능하다는 안내를 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리믹스 IDE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코드는 제가 미리 작성해 뒀는데요. 혹시나 이 부분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저희가 영상 디스크립션에 GitHub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mynft.source라는 파일을 생성하고 소스 코드를 작성해 넣습니다. 이전에 FT 컨트랙트를 작성했을 때와 비교하여 어때 보이시나요? 굉장히 간결해 보이시죠? 그 이유는 오픈 제플린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와 같이 임포트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드 내에 ERC721 함수들을 모두 정의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가져다가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코딩이 되게 쉬워 보이죠? 하지만 또 이게 그렇게 만만한 세계가 아닙니다.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기능 외에 또 다른 게 필요하다면 혹은 튜닝이 필요하다면 직접 구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NFT를 민팅하는, 즉 발행하는 함수만 직접 추가해 보았습니다. 코드는 간단합니다. 역시 이것도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을 활용해서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mintNFT라는 함수를 추가해 줍니다. 이 함수의 역할은 NFT를 수령할 대상, 수신자, 그 다음에 토큰 URI를 입력 값으로 받아서 NFT를 실제 발행, 민팅해주는 함수입니다. 함수의 인자값으로 토큰 URI를 입력받아 NFT를 발행한 뒤 토큰의 고유값을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내부를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NFT는 고유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이 코드에서는 오픈제플린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카운터를 이용해서 NFT가 발행될 때마다, 그리고 이 민트 NFT 함수가 실행이 될 때마다 토큰 ID 값을 증가시켜서 아이디가 중복되지 않고 고유한 값을 가지게 합니다. 여기서 또 민트와 set token URI는 우리가 만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와 같은 오픈 제플린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는 NFT를 누군가에게 발급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코드를 작성하셨으면 이제 한번 배포해 보겠습니다. 리믹스 IDE에 왼쪽에 보시면 Deploy and Run Transaction 탭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배포할 컨트랙트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mynft라는 컨트랙트를 선택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배포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배포 수수료를 지불할 지갑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테스트 이더를 받았던 랍스탄 네트워크에 제 해당 계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NFT를 배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여기 environment는 injected provider 메타마스크로 연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계정을 연동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다음 버튼을 누르고 연결 버튼을 눌러서 리믹스 아이디어에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디플로이 버튼을 눌러서 배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내 계약에 대해서 서명하는 창이 뜨고 여기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아직은 배포가 완료되지 않았기에 여기 왼쪽 디플로이드 컨트랙트 창에 뜨지가 않는데요. 네, 이렇게 완료가 되고 나면 왼쪽에서 배포가 된 내 컨트랙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포한 컨트랙트의 함수들을 모두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mint NFT 함수, 네, 이거를 이제 활용하게 되면 실제 NFT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view on either scan을 통해서 실제 우리 컨트랙트가 정상적으로 배포가 됐는지 확인 역시도 가능합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하지만 방금 우리가 발행한 NFT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NFT입니다. 이제 여기에 내용을 담는 것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는 ERC721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의 주목적은 바로 KIP117에 대한 이해였죠. KIP117이 무엇인지, 그리고 ERC721과는 어떻게 다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IP117이란 무엇일까요? 이더리움에서 NFT에 대한 표준이 ERC721이었던 것처럼 클레이튼에서의 대체 불가능한 토큰, 즉 NFT에 대한 표준이
KIP-H7입니다. 똑같이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각 토큰 간의 호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KIP-H7과 ERC-721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클레이튼에 최적화돼서 클레이튼 생태계에서 사용하기가 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준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더리움과 클레이튼은 엄연히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때문에 해당 네트워크에 더 최적화된 표준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겠죠. 그리고 KIP-H7은 ERC-721과는 다르게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토큰의 트랜스퍼, 민트, 번 작업은 이벤트 로그별 추적을 거쳐야 됩니다. 즉 송금 작업은 무조건 트랜스퍼, 민트, 번 관련된 모든 작업에서 발생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다 다양한 확장 옵션들, 예를 들면 민팅 익스텐션, 민팅 및 URL 익스텐션 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IP-H7 인터페이스의 생김새입니다. ERC-721과 함수 구성은 똑같습니다. KIP-H7에는 월렛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월렛 인터페이스는 지갑, 브로커, 경매 어플리케이션 등을 구현할 때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현해야만 합니다. KIP-H7은 ERC-721을 준수하기 위해 ERC-721의 월렛 인터페이스도 지원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더리움의 ERC-721 구현을 클레이튼으로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익스텐션은 KIP-H7 스마트 계약의 경우 선택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 계약의 이름과 NFT가 나타내는 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의 JSON 스키마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뉴머레이션 익스텐션은 선택사항입니다. 이를 통해서 계약에서 NFT의 전체 목록을 게시하고 검색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민팅 익스텐션도 선택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계약에서 새 토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민팅 with URL 익스텐션도 선택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에서 URI가 있는 새 토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버닝 익스텐션도 선택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계약에서 토큰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퍼싱 익스텐션도 선택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이 이전되지 않도록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 확장 기능들을 구현하고자 하는 NFT 컨트랙트에 맞추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KIP-H의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강의에 만든 NFT들은 내용이 없는 불완전한 것이었죠. 다음 강의에서는 NFT에 데이터를 담아서 우리가 아는 진정한 NFT를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NFT가 무엇인지부터 해서 ERC-721 표준, 그리고 ERC-721 기반으로 한 실제 NFT 배포까지, 마지막으로 KIP-H7에 대해서 알아보기까지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KIP-H7을 활용해서 진정한 NFT를 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